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그 무기에 네. 별명이 있던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그 둠스데이. 예. 예. 그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뜻인데 예. 포세이돈이라는 무기를 쓰면은 그야말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겠지. 네, 이게. 맞습니다. 고성균의 장군몽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육군 예비역소장 고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코리아 세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령 김세진입니다. 네, 장군님 혹시 영화 해운대라는 거 보셨습니까? 2009년에 봤지. 그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나서 이제 쓰나미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해안가 지역에서 사단장을 했는데 네. 그 쓰나미에 대한 점검 한 번씩 했던 기억이 나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쓰나미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예. 한번 막아주니까. 방파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대한민국도 쓰나미로부터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네, 이게 바로 핵어뢰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요. 예. 이 어뢰라는 게 이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미사일이라고 이해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적의 잠수함이나 배를 노리고 이제 쓰는 무기인데 예. 이 미사일과 어뢰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올해는 바다에서 물을 가르면서 나가고 음. 미사일은 공중에서 공기를 가르면서 나가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네. 예.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미사일이 어뢰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 이 핵어뢰라는 어뢰에 이제 핵이라는 게 붙었는데 이 핵어뢰가 무서운 점이 어뢰의 머리 부분에 핵을 장착해서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갖게 한다. 이게 핵어뢰죠. 이 러시아가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의 핵어뢰를 공개해서 이 대중에게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 바로 북한도 이 헤일이라는 이름의 핵어뢰를 공개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포세이돈이라는 그 무기에 네. 별명이 있던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그 둠스데이. 예, 예. 그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뜻인데 예. 포세이돈이라는 무기를 쓰면은 그야말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겠지. 네, 이게. 맞습니다. 이 위력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 별명이 붙은 걸까요? 아, 이 포세이돈이 100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나요? 이게 이렇게 들어선 실감이 잘 안 나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이 약 16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네. 그것에 6,6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소련이 1961년에 실험했던 그 짜르 bomba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네. 그 짜르본바의 위력이 50메가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러시아가 공개한 핵어뢰 포세이돈에는 이것보다 2배 강력한 야, 100메가톤의 탄두가 장착이 되니까 정말 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예, 그 짜르 bomba가 서울에 터지면 한반도가 아작이 나는데 순식간에 한반도가. 예, 한반도가. 근데 포세이돈이 터지면은 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한반도에다가 저 만주 일대까지. 만주에 일본까지 난리가. 예. 야, 이 핵어뢰가 그렇다면은 정말로 위력이 큰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줄까요? 네, 기본적으로 어뢰 하나는 한 발당 배 한 척, 잠수함 한 척을 노리고 쏩니다. 그런데 이 핵어뢰는 하나의 그 구조물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목표물을 노리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게 해안 도시 혹은 그 인근에서 터지게 된다면 민간인 그리고 민간 시설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 BBC에서는 이 포세이돈 핵어뢰가 수중에서 터지면은 500m 높이의 핵 쓰나미가 해안 도시를 덮쳐갖고 반경 1,500km 내에 생물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예. 포세이돈이 더 무서운 점은 이 핵탄두를 탑재한 것을 넘어서 그 어뢰 자체가 핵 추진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뢰 안에 작은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어뢰가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소형 원자로가 있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구 어디든 언제든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핵 잠수함 또 무서운 것이 물 밖으로 안 나오고 계속 이제 먹을 것만 주면은 그 안에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이 핵어뢰가 자망 시간이 무제한이면은 예, 평소에 타겟을 하고 있는 주요 함선의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갑툭튀해서 예,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툭튀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지. 라떼는 뭐 29년차 선배한테 이런 거 그 질문 잘 못했는데. Don't even worry about it. 러시아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무기를 만드니까 이 북한에서도 비슷한 무기를 또 보고 만든 거죠. 네, 그 이름이 그 뭐였죠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일입니다.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마찬가지로 수중에서 핵을 폭발시켜서 이 쓰나미, 헤일을 일으키겠다는 뜻, 그 말 그대로 그 뜻입니다. 이 북한이 이걸 언제 혹시 공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제 기억엔 작년 하필 서해 수호의 날에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서해를 지키다가 희생한 우리 장병을 기리는 날에 저걸 공개를 해서 정말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안함이 이제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폭침했던 그 네. 순간을 겨냥해서 이 공개했다는 것은 이 김정은 정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네, 맞아요. 미사일은 그래서 방어 무기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어뢰는 또 마땅한 방어 무기가 있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물 속은 이 공기와는 달라서 일반 레이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라는 장비로 이 음파를 탐지해서 추적을 하고 또 식별을 해내는데, 근데 바다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넓고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해서 네. 이 잠수함도 어뢰도 탐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 어뢰를 파괴하기 위한 또 다른 어뢰가 이제 필요하다는 네. 건데 기술 개발하기가 참 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독일의 이제 아틀라스가 개발한 그 시스파이어가 유일한 방어 목적의 어뢰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도 이 방패 역할을 하는 요격용 어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시제품을 내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핵어뢰 헤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렇게 높게는 평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개된 실물 크기로 볼 때 핵을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헤일까지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냐, 네,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하지만 네, 맞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가끔 유튜브 채널인데 보면은 네, 어떤 분들은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가 다 허접스러우니까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은 이 무기 개발 현장을 수십 번 시찰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허접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북한이 제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북한이 보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무기를 주고받고 식량을 또 지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즉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도 좋았지만, 그래서 러시아의 이 포세이돈 핵 어뢰 기술이 자칫하면 북한에 흘러 들어가서 이 북한의 헤일 기술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다. 네. 최근에 한 달 전에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자체적인 핵 우산을 그렇지. 보유하고 예, 있다.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네. 예. 어쨌든 헤일 2형의 경우에는 거리는 1000km를 이동할 수 있다고 북한이 주장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해안이 북한 핵 어뢰의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 북한의 핵 어뢰가 뭐 상당한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초기 단계라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예. 러시아가 공개한 포세이돈급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 야, 그 차르본바의 2배가 된다는 포세이돈. 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어마어마하잖아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이런 고도의 비대칭 무기, 엄청난 살상력과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을 손에 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군과 또 안보를 책임지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힘을 내셨으면, 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